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입니다. 평생 남에게 해 끼친 일 없이 살았고, 두 자식 반듯하게 키웠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15년 전, 저는 실수로 악마 하나를 우리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 악마의 이름은 박소영, 제 아들의 아내였어요. 제가 어떻게 15년간 친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제 아들을 죽이려 한 살인자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여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켰는지 낱낱이 고백하겠습니다. 2004년 3월, 제 아들 준호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어머니, 결혼합니다. 26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상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 소개할게요. 처음 본 박소영은 정말 예뻤어요. 키 165에 몸매도 좋고 얼굴도 연예인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게 참 예뻤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소영이에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눈에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복 받았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소영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더 예뻐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어머님 딸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혼전 임신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결혼 후 소영이의 모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인 저에게 문안 인사를 먼저 했어요. 집안일도 척척했고 임신 중인데도 김치 담그는 것부터 빨래까지 다 했습니다. 소영아, 몸 조심해야지. 내가 할 테니까 쉬어. 어머니, 괜찮아요.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하잖아요. 쌍둥이를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 했는데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챙겼습니다. 어머니, 무릎 아프시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정말 친딸보다 더 잘했어요. 2005년 8월, 수민이와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잘생겼어요. 소영이는 산후조리도 시어머니인 제 집에서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보다 시댁이 편해요.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소영이를 정말 친딸처럼 예뻐했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잘 자랐어요. 돌 때부터 할머니라고 말을 했고 걸음마도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온순해서 울음도 많이 안 울었어요. 어머님, 수민이 수진이가 이렇게 착한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소영이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4살 되던 해 소영이가 어린이집을 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소영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저는 적극 지지했어요. 며느리가 능력도 있고 야무진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은 대박이 났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아이들을 잘 돌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어요. 3년 만에 원화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뒤에서 아이들 봐주시니까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2020년은 정말 힘든 해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도 어렵고 준호 회사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영이만 너무 태평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요. 방역 때문에 할 일이 2배로 늘었어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뭔가 예전과 달랐어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소영아, 요즘 준호랑 대화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서로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2020년 말 준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자꾸 부어요. 특히 다리가... 처음엔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도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컸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과 다리가 계속 붓고 소변 양도 줄어들었어요. 소영아, 준호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라. 네, 어머니. 제가 데리고 갈게요. 소영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병원을 여러 번 다녔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2022년 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진단은 충격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오기 말기 신부전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겨우 39살인 아들이 말기 신부전이라고요? 지금 상태라면 투석 치료로 생명 연장이 가능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준호 오빠가.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그때만 해도 소영이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치료비 문제가 급선무였어요. 투석 치료비와 각종 검사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소영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1,000만 원을 소영이에게 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투석 치료비랑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1,000만 원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치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00만 원이나요? 그래도 아들 생명이 달린 일이라 또 줬어요. 그 다음엔 2,000만 원, 그 다음엔 또 1,5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줬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소영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나중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입원비 또 부족해요. 또 네, 특실 쓰다 보니까. 특실이요?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요? 그리고 준호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어요. 예전엔 그렇게 살뜰하게 챙겼는데 이제는 투석 치료 때도 가끔씩만 따라갔습니다. 소영아, 준호가 많이 아픈데 투석 받을 때 자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어린이집 일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변명만 늘어났어요. 딸 미영이가 찾아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오빠가 저렇게 아픈데 너무 태평해. 어린이집 일만 신경 쓰고. 미영이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랬어요. 소영이는 남편이 만성신부전 말기라는데도 어린이집 행사, 학부모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생계 때문에. 엄마, 그게 아니야. 뭔가 이상해. 그리고 요즘 언니 화장도 진해지고 옷도 예뻐진 것 같아. 미영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소영이가 예전보다 더 꾸미고 다녔어요.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오빠네 집에 카메라 설치해보자. 그런 걸 어떻게? 요즘 손톱만한 카메라도 있어. 언니가 정말 오빠를 잘 돌보는지 확인해보자.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준호 집 거실 장식장 뒤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뒀습니다. 사흘 후 미영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봐. 화면에 나타난 건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준호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오래 끌어? 그냥 포기하면 안 돼?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매일 투석 받으러 가고 약 먹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해? 뭐라고요? 제 며느리가 죽어가는 남편한테 포기하라고요? 이 미친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날 영상이었어요. 소영이가 모르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준호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예요. 철훈 씨,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야. 그래? 남편은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아? 의사가 몇 년 못 버틸 거라고 했어. 투석해도 한계가 있다고. 남편은 언제까지 버틸 것 같냐고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친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더 보니 진실이 드러났어요. 소영이는 제가 준 돈을 치료비로 쓰지 않았어요. 그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백을 사고 호텔에서 만나는 데 썼습니다. 투석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괜찮아. 시어머니 돈인데. 어차피 남편이 죽으면 다 내 거야. 그리고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야 보험금이랑 재산 다 내 거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불륜자금으로 쓰면서 심지어 아들의 죽음으로 돈을 벌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끔찍한 건 아이들에 대한 대화였어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우리끼리 살지 뭐. 애들 키우는 건 귀찮아. 보험금은? 남편이 죽으면 5억, 애들 보험도 각각 1억씩. 신장병 환자는 보험금 많이 나와. 제 손주들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보험금까지 노리면서요.
가장 어려운 건 수민이와 수진이에게 엄마의 정체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수민아, 수진아. 이모가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은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모, 엄마가 정말 저런 말을 했어요? 응, 수진아. 미안해. 너희가 알 필요는 없었는데. 할머니, 우리가 아빠를 지킬게요. 나쁜 엄마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이들의 결심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며느리를 직접 만났어요. 소영아, 이게 뭐냐?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주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건 15년 동안 우리를 속였구나. 소영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어요. 일시적으로? 2년 넘게? 어머니, 준호 오빠가 아프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우리 돈을 훔쳐서 남자한테 쓰고 내 아들이 죽기를 바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시간이 지나자 소영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저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몰래 찍은 거라 증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권리? 불륜녀가 무슨 권리? 어머님이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몰래카메라 영상,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증언까지요. 수진이가 먼저 나섰어요. 할머니, 저희가 엄마 어린이집 앞에서 시위할게요. 그런 건 어른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다른 아이들도 피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수민이와 수진이는 정말로 어린이집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불륜녀 박소영 원장을 몰아내자. 아빠가 죽기를 바라는 엄마를 아이들에게 맡길 수 있나요? 처음엔 지나가던 사람들이 뭔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얘들아, 왜 이런 일을... 저희 엄마가 아빠가 죽기를 바라면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가르친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고등학생인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할 리가 없으니까요. 미영이는 소영이의 불륜 사실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조리 올렸어요. 영상 증거까지 첨부해서요. 학부모 카페에 올린 글의 제목은 이랬어요. 미소 어린이집 박소영 원장의 충격적인 정체. 영상 증거 있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원장이 저런 사람이었다니 충격이에요. 우리 아이 당장 퇴소시켜야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죠? 남편 신부전으로 투석 중인데 불륜이라니.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어요. 다음 날부터 어린이집 앞에 학부모들이 몰려왔어요. 박소영 원장, 당장 나와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박소영, 사퇴하라. 소영이는 어린이집에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나오기만 하면 계란과 토마토가 날아왔습니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설명은 무슨? 영상 다 봤어. 애 아빠가 투석 받는데 바람이나 피우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만에 원화 100명 중 95명이 퇴소했어요. 남은 5명도 곧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소영이는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남편이 투석받는데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할 리 없잖아요. 원장 자격도 없어요. 결국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15년 동안 일궈온 소영이의 사업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간남이 소영이를 버렸어요. 소영아,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오빠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혼하면 결혼한다고. 나도 가정이 있어. 이런 일로 내 가족까지 망칠 수는 없어. 상간남도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소영이만 속아서 불륜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저는 철훈 씨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책임져 주세요. 그건 네 선택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남편이 죽기를 바라라고 한 적 없어. 상간남은 그렇게 말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소영이의 불륜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지역 맘카페에 육아 커뮤니티, 심지어 전국구 온라인 커뮤니티까지요. 남편 죽기를 기다리며 불륜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제목만 봐도 충격적인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을까? 남편이 불쌍하다. 신부전으로 투석받는데. 아이들이 더 불쌍해.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니. 소영이는 더 이상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여자 박소영 아니야? 맞아. 맘카페에서 유명한 그 불륜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지? 애들이 너무 불쌍해. 소영이는 결국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어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소영이의 불륜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불륜 행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기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준호에게,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줄었어요. 소영이가 받은 건 전세금의 5%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상간남의 아내도 그 남편과 이혼했어요. 결국 상간남도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저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호의 치료였어요. 그런데 수민이가 신장 공여를 자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빠한테 신장을 줄게요. 수민아, 그래도 위험한 수술인데? 괜찮아요, 할머니. 아빠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신장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의료진도 수민이의 건강 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신장 공여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고 수민이도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아빠, 이제 오래오래 살아요. 고마워 수민아. 아빠가 너희를 꼭 지킬게. 판결이 나온 후에도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며 계속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들인데 한 번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친모예요. 그럼 친모답게 행동했어야지. 이제 와서? 수민이와 수진이도 단호했어요. 저희는 엄마를 포기했어요. 할머니가 저희 진짜 엄마예요.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소영이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가로챈 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을 속인 것도 사기에 해당해요. 수사 결과 소영이는 치료비 사기 외에도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사건은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소영이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됐어요. 소영이는 결국 고향도 떠났어요. 더 이상 어디서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도 내가 저지른 일들은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내 아들과 손주들한테 한 일도. 어머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게 소영이와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준호는 신장 이식 후 꾸준히 회복하고 있어요. 완전한 완치는 아니지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소영 씨한테 계속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은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엄마의 배신으로 많이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수민이는 아빠에게 신장을 준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건강해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아빠를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그리고 저도 신장 하나로 충분히 건강해요. 수진이도 당당했어요. 저희가 나쁜 엄마를 혼내준 거 잘한 거죠? 다른 사람들도 속이지 못하게. 소영이는 현재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어린이집 같은 일은 할 수 없겠죠. 가끔 아이들 통해서 연락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수민이와 수진이는 완전히 차단했어요. 저희한테는 할머니가 엄마예요. 다른 엄마는 필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더 따뜻하게 대해줘요.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하고만 있을 뻔했잖아요. 아이들도 참 장하네요. 저런 일을 겪고도 저렇게 밝게. 준호 씨도 완전히 새 사람 됐네요. 건강해 보여요.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소영이처럼 가족을 배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저는 15년간 키운 악마를 내쫓은 걸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끼리만 남아서 더 단단해졌거든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